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이번 주 그녀가 돌아왔다에서는 월화수 3일 동안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노인 돌봄 서비스 편으로 꾸며나갈 텐데요. 관련 제도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일자리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생생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입니다. 오늘은 노인 돌봄 관련 직업 정보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노인 돌봄 서비스 관련해서 도움 말씀 주실 김영희 센터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김영희입니다. 저는 노인 돌봄 서비스와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노인 돌봄 서비스와 요양보호사 직업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잠시 일과 노인을 주제로 대화를 나눠볼게요. 여성에게 직업, 여성에게 일이란 어떤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여성에게 일이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제가 좀 이야기를 해줄 것 같은데요. 여성의 이름으로 이제 당당하게 자신이 꿈꿔왔던 바를 이루고 또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고 또 문화생활과 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결국은 가정과 일, 이 두 개 선택할 게 아니라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시에 가져가야 되는 여성으로서의 주체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냐라는 의미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성에게 일이란 산소와 같이 숨쉬는 것 같이 아주 자연스러운 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당연한 일이고요. 네. 성취감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보람된 직업이 요양보호사입니다. 네, 여성에게 일이란 산소다. 그렇죠. 정말 늘 함께 해야 되는 것.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에게 일이란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이름? 우리가 보통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네. 여자는 결혼을 하고 나면 이름이 없어진다. 누구누구 엄마, 이렇게. 누구누구의 아내, 이렇게만 불리는데 일을 하다 보면 어쨌든 내 이름이 불려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게 일이란 결국에 내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는, 내 이름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는 여성에게 일, 떼어서 생각은 안 하는데요. 근데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게 바로 더 중요해질 것 같거든요. 그럼요.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만큼 노인과 관련된 일자리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는 근데 사실 노인을 어떤 분들을 노인이라고 해야 되는지 이것도 참 모호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60세가 넘으면 혹은 손자, 손녀가 있으면 노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노인이랑 어떤 분들을 말하는 걸까요? 네, 우리가 이제 만 65세 기준으로 우리 노인의 이제 나이대를 설정을 하는데 이 같은 경우가 이제 경제개발 5개년이 짠 그때죠. 그러니까 1964년도에 이제 어찌 보면 이제 65세로 돼 있는데 실제로 한 52년 정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나이대는 이제는 큰 의미가 없지 않냐라는 거고요. 어찌 보면 아까 채연 씨가 이야기했던 손자, 손녀가 있으면 이제 할아버지가 됐다. 그럼 이제 노인이다 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그냥 보게 되면 나이를 떠나서 저는 이제 지하철에서 이렇게 경로석이라든지 그다음 노약자석에 앉으시는 분들 이분들이 또 노인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그것도 좀 같은데 모호하지만 그럼요. 왜냐면 일부러 안 앉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기분 그럼요. 나빠하시는 분들도 그럼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이제 나이대가 좀 모호하다 해서 이제 대한노인에서는 노인 기준 나이를 70세로 올리자라고 이렇게 건의도 하고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이 보시기에는 노인은 어떤 분들일까요? 일단 현업에서 은퇴해가지고 이렇게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한다 그럴까요? 네네. 그런 분들을 노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연세가 좀 있어도 일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네. 노인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어찌 보면 그 일하시는 분들 보고 아유 노인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그분들은 경제활동을 실제로 하는 부분이고 자기 이름 그거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대상을 우리가 그냥 노인, 뭐 청년, 그렇죠. 장애인 네. 부르기 때문에 전혀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 의견과 뭐 전반적인 의미로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네. 제가 이제 주로 가는 사무실이나 이런 쪽에 보면 네. 지하철역하고 바로 연결이 돼 있는데 지하철역이 계단이 굉장히 가파라요. 네. 그런데 에스컬레이터가 없어요. 아, 근데 엘리베이터는 너무 협소한 데다가 네. 장애인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어르신들이 굉장히 위험한데 힘들게 올라가시고 올라가는 건 그렇죠. 그나마 괜찮은데 내려올 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더 힘들죠. 이런 걸 볼 때는 사실 좀 생활하는데 젊은 사람들이야 그래도 괜찮지만 뭐 어린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많이 불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생활하시면서 노인들이 이런 점 불편해한다 이렇게 느낄 때 있으세요? 일단 가장 노인분들이 불편한 게 뭘까라고 보면 바로 병원 서비스인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일단 뭐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자원봉사 측면에서도 많은 이제 진로부터 예약까지 많이 해주잖아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의료기관 가보면 노인분들이 직접 그 신청하고 그 다음에 진료받을 까지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나이 들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병원인데 그 관련해서도 이러한 서비스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병원이 가장 불편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센터장님은 이런 것 좀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주변에서 보실 때 어떤 점을 우리 노인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가요? 어르신들이 물론 병원 이용하는 것도 힘들어 하시지만요. 네. 이제 혼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뭐, 식료품을 산다든가, 그런, 장보기가, 거동도 불편하시고 해서 네. 장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계단을 내려올 때, 그렇죠. 위험하고 그런 부분들이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왜냐면 저도 한 2년 된 것 같아요. 2년 전에 이 모 지역에서 계단 내려오다가 이 노인분이 이제 오시기에 제가 업어서 업고 직접 내려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허리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정말 서비스가 빨리 개선이 좀 맞아요. 돼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네. 너무 다 자동화가 돼서 어르신들은 그런 걸 이용하기 힘들 때도 있거든요. 요즘은 그럼요. 음식점도 그냥 자동 주문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젊은 사람들이야 편리하고 좋지만 음.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게 익숙하지 않을 텐데 너무 이렇게 또 빠르게 발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함이 아닐까 그런 맞습니다.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알아볼 분야가요. 바로 이 노인들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 제도인데요.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왔다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 특집 노인 돌봄 서비스 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노인 돌봄 서비스 제도부터 알아볼 텐데요. 박사님, 이 노인 네. 돌봄 서비스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일단 크게 세 가지 서비스로 좀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보게 되면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네. 말하면 이 돌봄이 필요한 독거 노인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이런 서비스고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동 불편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나 활동, 기타 다른 주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고요. 세 번째로 이제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가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또는 미만 기준으로 장기 요양 기관으로부터 신체 활동 또는 가사, 인지 활동 등의 장기 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서비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냥 듣기에는요. 네.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그리고 장기 요양 서비스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이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하는 건가요, 센터장님? 네. 노인 종합 돌봄 서비스는요,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사회 바우처 제도로서 네.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하신 등급 외의 어르신들에게
그 일상생활이 어려운 그 어르신들께 가사 활동 지원 서비스를 네.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장기 요양 서비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장기요양 서비스는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중풍, 치매, 파킨슨 병 등, 그러니까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분들에게 돌봄을 지원하는 건데요. 네. 이제 그 뭐, 구강 관리나 뭐 세수 목욕 도움 또는 뭐 이동 도움이라든지 이런 그 신체 활동 지원과 또 어르신들이 거의 이제 혼자 말벗도 별로 없이 외롭게 네네.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말벗이나 정서 지원 등 말벗 그런 정서 지원이 있고요. 또 어르신들이 이제 식사 준비라든지 장보기 그런 거를 못 하니까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에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비용의 85%를 지원하고요. 어르신께서는 15% 정도의 본인 부담금만 네. 납부하는 그런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요양 서비스라는 거는 이제 노인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 네. 이제 전체적인 돌봄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고 네.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는 등급을 받지 않은 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군요. 예. 그럼 박사님, 이 서비스별 노인 돌봄 대상자 현황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일단 2017년도 자료를 보게 되는데요. 이 자료는 이제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대상자 수가 약 한 22만 5천 명 정도 네. 되는 부분이고요. 2010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대상자 수는 약 4만 4천 명.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인정자는 약 51만 9천 명. 이용자는 약 44만 2천 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러네요. 네. 센터장님, 그러면 이 노인 돌봄 분야에서 여성들이 도전 가능한 일자리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여성들이 도전 가능한 일자리는요, 제일, 이제, 많은 일자리인데요. 어르신께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케어 서비스 그 제공 계획이나 서비스 품질 관리를 하는 사회복지사, 그리고 간호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주시는 간호조무사 등이 있고요. 또 저처럼 장기요양기관을 창업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분야가 굉장히 폭이 넓네요. 저는 이제 뭐, 이제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도와드리고 이런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박사님, 그러면 네. 이 관련 직업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 자료도 이제 보건복지부 제공 이제 통계 자료를 좀 살펴봤는데요. 네. 2017년도 이제 자료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죠. 아까 첫 번째로 말했던 이 분야에서는 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약 한 8,60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2016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분야에서는 노인 돌봄이 이 분들이 약 2만 6천 명 정도 근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이 분야에서는 요양 보호사가 약 33만 명 정도가 활동 중이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노양 이제 장기 서비스 분야에서 이제 요양 보호사가 좀 많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사님이 대상자 현황 말씀해 주신 거랑 비교를 하면은요. 네. 대상자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일을 하는 분들은 턱없이 부족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그 수와 뭐 일하시는 분에 대해서 약간 미스매치인 그 수요 공급이 약간 격차가 좀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센터장님, 그러면 현장에서 관련 일자리 취업 분위기는 어떤가요? 원래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분은 100만이 훨씬 넘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가족을 위해서 혹시 부모님이나 뭐 그런 분들을 케어할 일이 있을지도 몰라서 미리 대비해서 자격증을 따두시는데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뭐 30만 남짓 되고 나머지는 그냥 자격증만 따두시고 활동 안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현장에서는 이제 방문 요양이라 그래서 어르신 댁으로 요양사가 어르신을 찾아뵙고 케어해드리는 방문 요양 서비스가 있고요. 또 요양원이나 주야간보호센터처럼 기관에서 일을 하는 그런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방문 요양이 훨씬 센터나 주야간보호센터나 요양원보다 한 3배 정도 일자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급제로 일을 하게 돼요. 방문 요양은. 네네. 예.
이 노인돌봄센터는 몇 곳 정도나 되나요? 이것도 이제 보건복지부 이제 통계 2017년도 이제 보게 되면요.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이제 수행 기관인 노인복지관이나 종합복지관 수가 한 244개 네. 정도가 되고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수행 기관은 약 한 1,760개 정도 구성이 되고요. 노인 장기 요양 기관에서 이제 입소 시설이 약 한 5,000개, 그 다음에 재가 시설이 약 한 25,000개 정도로 네.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현장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분야, 요양보호사 직업을 중점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네.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어떤 응시 자격이 필요한가요? 아, 네.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되는데요. 이론이 80시간, 그리고 실기가 80시간, 교육을 이수한 후에 실습을 80시간 해서 총 240시간을 네. 이수한 뒤에 1년에 3번 실시되는 그 요양보호사 국가 시험이 있어요. 거기에 네. 합격하면 지자체장이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하는데요. 네. 그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요양보호사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가 자격증입니다. 아, 국가 네. 자격증이군요. 네. 그 실습을 80시간을 한다고 네. 하셨는데 꽤 실습이 기네요. 네네. 요양원이나 아니면 그 방문 요양, 재가로 네네. 집에 가서 하는 그거를 같이 실습을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이거를 다 맞춰야만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 재가라는 거는 그 본인의 집이나 뭐 친인척 이거는 해당이 안 되죠. 아, 본인의 가능한- 집도 됩니다. 아, 가능한 아, 거예요? 가능해요? 네, 아, 네. 네. 실습이니까. 아, 실습 아, 때는. 네. 그럼 그에 대한 증명은 어떻게? 아, 그런데 이제 본인의 집도 무조건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증명해 줄 수 있는 그 센터가 있어요. 그 센터를 아. 통해서 가게 되는 거죠. 아. 센터를 통해서 네네네. 본인의 집으로도 이제 예. 활동을 할 수 예, 있게끔. 네네. 자, 그렇다면 이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은 네. 어떻게 좀 진행이 되나요? 네. 교육 과정은요, 요양보호 관련 기초의학 간호지식부터, 치매나 호스피스 등 그런 특수 요양보호 기술, 그 다음에 또 이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 처치 등 요양보호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소양을 교육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지금 자격증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이 교육 비용이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네. 좀 되나요? 비용은 대략 한 5, 60만 원 정도라고 알고 개인 있어요. 부담? 다 해서요? 네, 네, 네. 네네. 네, 개인 부담으로. 국비로 지원되는 건 없고요. 국비로 지원되는 교육원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네. 이제 그거 있는 그 고용보험을 들었다든가 어떤 그 자격이 되는 분들만 아. 국비로 지원된다고 들었어요, 제가. 뭐 그럴 경우에는 뭐 경력 단절 여성이나 네. 네, 예전에 그렇죠. 이제 좀 관련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또 국비 네. 지원을 통해서도 네, 네. 교육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일을 하든 중요한 게 바로 급여잖아요. 네. 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보수는 보통 이제 방문 요양은 시급제거든요. 네. 시급제로 8, 9천 원대로 네. 되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주야간보호센터나 요양원에 취업을 하면 보통 뭐 160만 원 선에서 월급이 책정돼 있습니다. 네. 자, 센터장님이 요양보호사 선발하실 때 중요하게 보시는 거면 정말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3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마음이 따뜻한 분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몸이 편찮고 불편한 분들을 케어하는 거라서 그렇죠. 그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짜증을 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그거를 다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 네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어떤 보람도 느낄 수 있고 네. 그런 분이면은 아주 대환영입니다. 네. 따뜻한 마음이 근데 느껴지시나요? 면접 볼 때? 예, 얘기를 하다 보면 오. 느낌이 와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건을 굉장히 따져요. 뭐 아. 어떤 어르신은 가고 자기 어떤 어르신은 못 간다는 등 조건을 많이 따지는데 네. 마음이 따뜻한 분은 가서 자기가 도와드리고 싶다 해서 흔쾌히 네. 1등급 어르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거의 거동을 못 하시는 와상 어르신이라 기저귀 케어도 해야 되고 이런데 보통은 1등급 어르신을 꺼려해요, 요양사들이.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인드가 잘 갖춰진 분은 어려운 환자도 도와드리는 거를
마다하지 않고 아주 열심히 잘 합니다. 그래서 네. 얘기를 하다 보면 느낌이 와요. 네, 센터장님, 그 요양보호사 업무할 때 이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죠. 네네. 어르신들이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라서 예. 낙상 위험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예, 낙상이 발생하면 거의 골절로 이어져서 아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와상 상태로 이제 이렇게 변하고 삶의 질이 확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낙상을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요. 네. 또 일단 뭐 1등급이나 2등급 와상 상태 어르신은 기저귀 케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돼서 욕창 발생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와상 어르신들은 그 욕창 발생하지 않도록 기저귀 케어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또 체외 변경 2시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체외를 변경해 드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또 요양사가 강구하는 게 이제 방문 요양의 경우인데 네.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 동행을 해요. 그럴 때 이제 어르신 병원 동행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감기 때문에 같이 모시고 갔다 그러면 자기도 조금 감기 기운이 있으면 거기 병원 간 김에 진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어르신 케어 시간 동안에는 케어에 집중해야 돼서 요양보호사 개인의 그 병원 진료는 좀 삼가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거를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요? 그럼 네. 농구 그대로 두고 또 자기는 또 치료받으러 가는 경우도 발생하는 거네요. 그렇죠. 일이 끝난 다음에 자기 요양 시간이 끝난 다음에 방문을 해야죠. 그렇군요. 예. 네네. 그러면 어쨌든 이 돌봄 서비스라는 게 뭐 앞서서도 계속 여쭤보는 거지만 한 분이 계속해서 뭐 지정해가지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가요? 이 요양보호사도? 어르신이 일단 한 분을 지정한다기보다 어르신이 원하는 요양사가 어떤 요양사인지 그거를 저희가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어르신께 면접을 보여드리러 저희가 요양보호사랑 같이 방문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호자나 어르신이 원하는 요양보호사를 선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뭐 마음에 들어서 또는 이제 계속 잘 케어를 해줬기 때문에 계속 신청을 해서 똑같은 분을 할 수 있다라는 최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나요?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고요. 네. 어르신이 근데 어르신들은 사람 요양사 바뀌는 걸 굉장히 싫어하셔갖고 한 사람한테 오랜 그 도움을 받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익숙한 손길이 그렇죠. 중요하고 하니까. 그래서 뭐 어느 정도까지 뭐 봐드려야 된다는 기간은 없고요. 어르신이 원하는 데까지 그리고 요양사 사정이 자기가 허락하는 한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보호자들도 요구사항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요구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이 제도 초창기에는 그 가사 도움을 많이 요청을 하셨어요. 청소랄지 어르신 식사 준비 내지는 뭐 세탁 그런 거를 많이 요청을 하셨는데 그것도 가족의 일까지 같이. 그런데 이제 지금은 많이 그 제도가 알려져가지고요. 어르신 위주로 케어해드린다는 걸 보호자님들도 알고 또 공단에서도 보호자 교육을 할 때 그거를 많이 교육을 해서 그 어르신 위주로 케어한다는 거가 많이 지금은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노인 돌봄 요양보호사 오래 하시는 분들은 그 나름의 특징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제 그 아픈 어르신들을 돌봐드리면서 자기의 그 한 미래의 모습이다라는 그런 역지사지의 그 심정으로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애틋한 마음이라 그럴까요? 그런 마음으로 어르신을 돌봐드리면서 거기에서 어르신이 차츰차츰 조금씩 좋아지시고 기능도 좋아지시고 또 식사도 잘하시면서 어르신이 만족해 하시면서 그거를 보고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요양사들이 굉장히 이 요양보호사의 직업에도 맞고요. 오래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노인 돌봄 서비스는 계속해서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는 분야잖아요. 확대도 많이 되고 있고 혹시 하반기나 내년에 뭐 좀 변경 사항이나 아니면 더 뭐 개선이 된다거나 이런 점들이 있을까요? 최근 이제 보건복지부가 이제 언급한 내용을 잠시 이제 보게 되면요. 이 고령화 및 가족 가치관 이제 변화 등으로 홀로 사시는 이제 노인분들, 그 다음에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 이 돌봄이 필요한 노인 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발맞춰서 노인 돌봄 제도를 지속적으로 이제 확대하고 강화하겠다.
라는 이 부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언급을 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좀 더 제도화가 되고 강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정말 사회가 고령화 넘어서 초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과 관련된 일자리 아마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야 될 것이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게 좋은 의미냐 나쁜 의미냐 보기보다는 어쨌든 저희 세대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분들의 연로하신 분들을 우리가 좀 많이 케어해야 되는 네. 측면이지 않을까. 그래서 국가에서 좀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박사님, 네. 지금 이번 주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공공 서비스 일자리들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일자리들의 특징이 보면 참 여성들에게 굉장히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그러면 더 많은 여성들이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좀 희망이 생기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뭐 아이 돌봄부터 지금 이제 요양보호, 장애인보호 다 했지만 여성분들의 이제 이 직업으로 네. 최적화돼 있다. 왜? 이제 뭐 출산과 육아와 그다음에 가사 서비스를 이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게 익숙하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남성분들도 이제 이러한 문화에 이제 적응이 되고 해왔기 네. 때문에 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실제적인 부분들이 솔직히 힘들어요. 여성분들이 네. 가사는 괜찮은데 이 분들을 이제 모시고 움직이고 그렇죠. 하는 네. 분이라 굉장히 무겁거든요. 네. 그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성분들이 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남성분들도 이 역할이 좀 구분이 되고 좀 세분화가 돼서 여성분들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네. 이 분야가 빨리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습니다. 여성들에게도 희망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장년들에게도 예. 많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센터장님이 보시기에는 앞으로 노인 돌봄 제도 어떤 식으로 발전해야 될까요?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께서 어르신 돌봄 분야에 대한 관심이 절실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제가 생각보다 너무 떨려가지고 제대로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고요. 앞으로 한 번 더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잘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노인 돌봄 요양 보호사에 도전하려는 그녀들을 위해서 응원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노인 돌봄 서비스의 이 보람된 업무에 종사하려는 모든 요양보호사들 파이팅입니다. 네, 그 기운 받으셔서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인 돌봄 서비스 제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잠시 후 현역으로 노인 돌봄 요양보호사를 하고 있는 선생님을 직접 모셔서 직업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요, 노인 돌봄 요양보호사 교육 현장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노인돌봄 관련 기관. 오늘 이곳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의 보수교육이 진행됩니다. 이번 보수교육은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들의 전염병과 식중독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처럼 생활 전반에 대해 많은 지식을 알고 있어야 대상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내용인 만큼 배우는 수강생들도 열심이었습니다. 일상생활 습관이라는 게 금방 습관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먼저 일상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숙지하고 어르신들을 계속적으로 교육을 어르신들이 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좀 현실에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숙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수법 이런 걸 익히는 그런 수업이에요. 요양보호사들은 직무 능력 유지를 위해 일정 기간마다 보수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을 받는 요양보호사들의 표정이 밝은데요. 그러나 힘든 점도 많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오래 모시던 그 어르신들이 세상을 떠나실 때나 그리고 너무 몸이 안 좋아지셔서 요양병원에 들어가실 때 그때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 딱 누르면
요양보호사들 중에는 처음부터 요양보호사를 직업으로 선택하고 시작한 것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1에서부터 4까지 해서 A의 느낌표죠? 10분 이상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닦고 부모나 가족의 간병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했다가 제2의 직업이 되어 전문적으로 활동하게 된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혼자 자기가 거동을 못하고 또 가족들이 그거를 다 케어를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요양보호사가 가서 도와줄 때 이 어머님들이 더 저희 같은 사람들을 더 좋아하시고 기다리시고 이래요. 네, 그래서 그럴 때 보람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필요로 해서. 나이가 있어갖고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힘이 닿는 대로 같이 가야 되겠다는 공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 놔두고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같이 함께 가는 인생. 예. 서로 이제 이렇게 부족한 분 서로 도와가면서 버팀목이 되어가면서 그런 이제 요양보호사가 되고 싶어요. 되는 데까지. 점점 더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 가운데 더 많은 노인들이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손가락을 마주가 두드려주시고 요양보호사는 하나의 전문 직업으로 우리 사회의 안녕을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직업일 것입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노인 돌봄 서비스에서 전문가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시고 도전해 보시라고 저는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직업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들려주실 최영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부터 요양보호사 근무를 하고 있는 최영일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 우리 선생님께도 이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네. 여성에게 일, 직업이란 어떤 걸까요? 젊음이에요. 젊음이요? 예. 일을 하면 젊어지나요? 예, 예. 확실히 젊어져요. 갑자기 젊은 이야기 하시니까 얼굴이 미소가 눈빛이 반짝반짝하시는데요? 아니, 집에서 그냥 살림할 때 하고 예.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뿌듯하고 또 나를 원하는 곳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아요. 네. 예. 그래서 활기가 차고 아주 자신감이 생겨요. 그렇군요. 이렇게 우리 최영일 선생님의 눈빛을 반짝반짝하게 만든 그 직업,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자세한 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요양보호사 일 하시기 전에 다른 일을 하셨었나요? 아니요. 집에서 그냥 전업주부였어요. 결혼해서부터 계속 예, 예. 결혼 전에는 집에서. 혹시 아, 일하셨나요? 결혼 전에는 그냥 사무실 사무실 일을 했었죠. 네. 사무일을 보셨어요. 예, 예. 사무일을 하시다가 결혼하면서 예, 결혼하면서는 이제 전문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냥 아무래도 살림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업주부로 예. 계시다가 요양보호사를 2011년부터 예, 예.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계기로 이 일을 예, 하시게 된 건가요? 남편이 당뇨 합병증으로 뇌졸중하고 또 신장이 나빠져서 투석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간병하다 보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으면 좋겠다 해서 자격증을 따게 돼서 네. 그때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원래는 그냥 남편을 간병해주고 이러려는 목적으로 시작을 하신 건데 그게 직업이 되신 거예요. 예, 예, 직업이 됐어요. 네. 굉장히 만족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직업적 이제 자부심도 굉장히 저 있어 예, 예. 보이시거든요. 근데 자부심을 느껴요. 그죠? 예. 그럼 이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매력 네. 뭐라고 딱 이야기하시고 싶은가요? 단기 근로로서 네. 시간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오전, 오후, 아무 때고 이제 내가 필요한 시간에 일을 보려면은 그 일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나이 제한이 없잖아요. 정년퇴직이 없기 때문에 내가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리고 내가 가서 어르신이 좋아지는 걸 보면 굉장히 뿌듯함이 느껴지고 또 아마 자부심도 생기고요. 굉장히 좋아요. 갈 때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일할 그렇군요. 때는. 그래서 젊음이라고 예, 하셨는데 네. 이 요양보호사 시작하기 전과 막상 실제로 했을 때에 이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뭘 가장 네. 큰 차이점을 느끼셨나요? 어르신 케어보다도요. 네. 가사 비중이 더 많아요. 더 그래요? 원래 케어 비중을 목적이잖아요. 원해요. 예, 예. 케어 목적으로 갔는데 예. 또 이 보호자분이라든가 어르신이든가
전부 가사를 위주로 해줬으면 해요. 집안 청소라든가 원할 때, 네. 빨래라든가 이런 거를 네. 더 원해요. 어르신 아. 케어보다도. 네, 그러면 이 요양보호사 직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흔히 갖고 있는 편견, 오해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요양보호사 시작한 게 한 10년 거의 다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어르신이나 보호자분께서는 그냥 단순 가사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전문적으로 예, 요양을 전문적이라서 하고 간병을 하는 저희는 건데. 자부심을 하고 가는데 네. 가서 보면 또 안 그러시는 분들도 많아요. 박사님, 지금 저희가 이제 월요일부터 네. 계속 이렇게 3일에 걸쳐서 공공 서비스 일자리 이야기 나누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오해하는 부분이 가사와 관련된 부분이 꽤 많은 것 같은데 네. 이런 거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제도적으로 보게 되면 이 돌봄이라는 것 네, 자체가 어찌 보면 전문성이라기보다는 옛날에 해왔던 방식대로 이제 우리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이러한 이제 계약적인 관계에서 이제 형성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계약적이라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좀 없어져야 된다. 저는 지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가사 서비스에서 어찌 보면 세분화돼서 전문화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사라는 것 자체가 누구나 해왔던 이런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오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이런 돌봄이라는 용어보다는 실질적으로 전문 요양보호사라든지 네. 또는 아까 돌봄 서비스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전문 용어들이 들어가서 그에 대한 자격제도가 좀 활성화돼서 이 국가적인 측면에서 관리 보호가 좀 돼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 급여에 대한 이 처우 개선이 좀 시급하다라고 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시간으로 구성이 되면 이 최저임금 수준에서 항상 움직이는 구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4대 보험이 들어가고 퇴직금이 들어감으로써의 이런 안정성은 요구가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급여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져서 오히려 그에 대해서 진입장벽이 생기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국가 측면에서의 복지 측면, 그 다음에 돌봄 서비스를 좀 확대시키고 참여자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급여 시스템에 대한 처우가 좀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이러한 전문가나 이 돌봄 서비스에 대한 선생님, 이러한 제도의 측면에 대한 클레임, 네. 또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양사 또는 상호 평가 시스템이 통해서 이러한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말 그대로 이제 바우처 사용 제한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검증이 되는 시스템으로 좀 빨리 시급히 조속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직업명을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가사 도우미라는 말도 우리가 네. 계속 쓰다가 요즘에는 뭐 가정관리사라든가 아니면 그렇죠. 가사 매니저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바꾸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돌봄이란 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더 사람들이 집에서 하던 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요. 이 가사라는 것도 어찌 보면 말 그대로 그냥 해오던 네네.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적인 부분도 좀 빨리 직업 네네. 브랜드를 개선시켜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선생님 현장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는 어떤 것들을 담당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르신 케어를 하시는데 어르신께서 이제 원하시는 거 이제 말씀을 많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혼자 외롭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많이 말씀을 원하는데 들어줄 대상이 없다 보니까 저희는 가서 이제 그걸 많이 들어주니까 좋아하는 거죠. 네. 식구들은 이제 하도 들어가지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왕년에 내가 말이야 라고 네. 일제 했던 시대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이런 그걸 같은데 많이 그러면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좀 저희가- 많이 나누셔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옛날 이제 그 옛날에 지나왔던 일, 내가 옛날엔 좋았었는데 지금은 그렇다는 둥, 옛날에 예뻤는데 그렇다 별 저기를 다 말씀하세요. 그럼 나이대도 가정사이를. 좀 비슷하셨기 때문에 같이 공감하는 것도 훨씬 더 크시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나도 이제 조금 있으면 저렇게 되겠다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시구나. 아무래도. 그래요. 이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업무잖아요. 그 어떤 네. 것보다 사명감, 전문성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네. 그럼 요양보호사 업무를 잘하는 업무 포인트 베스트 3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이제 많이 호응하면서 또 격려도 해드리고 네. 또 칭찬도 해드리고 그래요. 공감 그건 굉장히 능력이 좋아요. 제일 필요하다. 예. 또 다른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이제 뭐
일상생활 지원을 해드려요. 세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네. 구강 저기 청결을 청결 유지시킨다든지. 유지해주고 뭐 아니면 머리를 감겨드린다든가 네. 일상생활 지원을 거의 해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혹시 뭐 이동하시는 이동할 때 때도 같은 저희가 모시죠. 아, 예. 네네. 그 혹시 좀 버겁고 좀 힘들고 그러지 않으신가요? 저희는 좀 교육을 받을 때 네. 어떻게 하면은 좀 낫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냥 옆에서 붙잡으면은 힘들어요. 아, 맞아. 그러니까 예예 옷을 딱 단단히 뒤를 이렇게 하고 한쪽 손으로 하면서 아, 어르신이 넘어지려고 그래도 저희가 꽉 잡아서 좀 넘어지지 않게끔 해드리죠. 네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지금도 약간 기억이 나실지 안 나실지 가물가물하실 것 같은데 이 요양보호사로 혹시 첫 출근하셨을 때 예. 솔직히 쉽지 않은 출근 예, 쉽지가 않아요. 예, 뭐 그때 기억나세요? 예. 어떠셨어요? 남대분이신데요. 네. 제가 가서 이제 케어를 해드리려고 그러니까 거부를 하세요. 왜요? 그래요? 싫다고 나는 괜찮으니까 우리 집에 오. 들어오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그 서비스 신청을 하셨던 거 아니었어요? 예, 그렇게 하면서도 이 사람이 그 전에 이제 아마 도우미나 뭐 그러신 분을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또 무엇을 요구하지 않나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의심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마음의 문을 닫으셨군요. 예, 며칠만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정하시라 그래가지고 며칠 돌봐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그거랑 틀리구나.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처음엔 하셨어요, 거부하시고. 그거를? 처음에 네, 문도 안 열어주는데. 아니요, 며칠만 이제 하기로 하고 이제 설득을 와서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계시니까 점심도 차려드리고 운동 가는 걸로 좀 도와드렸어요. 네. 휠체어 앉아 계시는데 그 집에 자전거가 있었어요. 네. 네. 실내 자전거. 근데 그 실내 자전거를 제가 이제 이거를 함으로써 발에 힘이 생기니까 괜찮다고 했더니 그걸 며칠 하더니 그래도 참 좋아졌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자신감이 생기니까 네. 자꾸 이제 하루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제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휠체어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좀 잠깐씩 서 계시자고 그래서 이제 서서 계시는 거 네. 다리 운동을 좀 하신 거죠. 그래서 신뢰를 많이 얻으셨군요. 예. 혹시 업무 중에 흔하게 발생하는 돌발 상황 같은 거 있을까요? 예, 있었어요. 오. 예. 한 번은 어르신이 이 케어하는 때 잡는 걸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등 뒤 그 잡는 거 잡고 안 그런 척하고 이제 같이 갔는데 몰래. 발과 발길이 부딪혀서 넘어질 뻔했어요. 그 세상에. 예, 그래서 딱 잡으니까 안 넘어지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맙다고.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군요. 항상 옆에 가서 있어야 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혹시 뭐 또 다른 돌발 상황 같은 거 없으세요? 예, 한 번은요, 갑자기 어르신이 없어진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계속 보고 계셨는데. 예, 보고 있었어도 제가 어르신은 혼자 계시다 보니까 식사도 좀 해드리고 그러는데 치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그렇죠. 일도 있어요. 도와드리려면. 근데 안 계셔서 깜짝 놀랐더니 밖에 나가신 거예요. 그 사이. 눈 깜짝할 사이에. 예. 세상에. 왜냐하면 치매 어르신들은 걷는 데는 불편함이 없어요. 네. 생각만 없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멀리 가기 전에 얼른 나갔기 때문에 정말 아파트라서 안 잊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출하신 거네요. 예, 가출했죠. 세상에. 근데 많이 놀라셨겠어요. 그럼요. 깜짝 놀랐죠. 금방 돌아섰는데 안 계시니까. 가슴이 철컹하셨을까? 그럼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까처럼 그렇게 낙상의 위험이 있을 때는 이렇게 몰래 좀 뒤에서 예, 잡고 예. 계시면 되지만 이렇게 가출하시거나 이런 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옆에서 눈 한번 떼기가 힘들어요. 근데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저도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여기 꼼짝 마세요. 그리고 문을 잠근다 그래도 어떻게 여시는지 열어요. 자기 집은 우리 집이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안에서는 열리거든요. 그렇죠. 바깥에서는 안 열려도요. 잠궈도.
아니 그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준비가 철저히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요양보호사 할 때 미리 알아두면 좋은 지식 분야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급여 제공 지침 10가지가 있는데요. 네. 종사자 윤리 지침하고요. 예.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 예. 응급 상황 대응 지침이 있고요. 감염 예방 관리 지침이 있고요. 예. 치매 예방 관리 지침, 오, 예. 네. 또 욕창 예방 관리 지침이 있고 낙상 예방 관리 지침이 있고요. 네. 노인 인권 보호 오, 예. 그리고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 지침이 있고요. 예.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이 있고요. 예. 또 개인정보 보호 지침이 있어요. 네. 오, 네네. 뭐 이런 정보들을 미리 이제 사전에 좀 많이 예, 예. 알고 하면 도움이 많이 된다.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렇군요. 이 요양보호사 하시면서 좀 흔히 만나는 이 대상자 유형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분들이 있나요? 대상자분께서요. 네. 어떤 어르신은 네. 아유 고맙다고 그러고 쫓아다니시는 분도 계세요. 고맙다만 계속 하시는 예, 거예요? 예, 고마워요. 아우,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그러시는가 하면 어떤 어르신은 아, 저기가 지저분해요. 저것 좀 닦아주세요. 아이고. 가사 일로만. 네. 막, 아우, 그 발뒤꿈치 보니까 하얀 양말을 한번 신고 갔는데요. 네. 그 발뒤꿈치 보니까 새카만해. 그러면서 이거 다시 닦으라고. 닦았는데도 또 네. 다시 닦으라고. 네. 그 이제 그 발뒤꿈치만 보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어떤 어르신은, 필요 없다고 그냥 가라고 막 그래요. 나 지금 멀쩡하니까 가라고. 왜 왔냐고. 또 그러시는 분도 계세요. 네, 네. 그럼 그런 분들 어떻게 대응 다 일일이 하세요? 그러면은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그냥 설득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금방 갈 거예요. 그리고, 예, 알았어요. 다시 닦아드릴게요. 그리고 깨끗해도 닦아달라 그러면, 예, 알았어요. 그리고 일단은 예. 그 앞에서 닦아드려요. 네. 그럼 또 가만히 계시고, 그래요. 그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또 더 힘든 분들이 바로 이 보호자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보호자분들은. 그분들은 어떤 유형들이 좀 또 있으신가요? 어느 집에 가면은 네. 어르신을 케어하는 동안에 네. 내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아이고. 하고 자,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은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요양보호사님 왔으니까 이제 난 다 됐어, 알아서 해. 그리고 아주 모른 척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나가시는 분도 무관심, 있어요? 예, 무관심해요. 나는 이제 상관이 없다, 해방이다. 그러고 나가세요. 아이고야.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 어머니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할 때도 있어요. 그럼 되게, 보람을 느끼게 돼요. 그렇죠. 그렇게 고맙다고 그러고 막 그럴 그럼요. 때. 네. 네. 그러면 혹시 일을 하실 때 꼭 가지고 다니시는 필수 도구가 있나요? 예, 조그만 메모지하고요. 네. 볼펜을 갖고 다녀요. 오. 어르신이 그날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서요. 네네. 예, 어떻게 하셨나. 그 체크해서 뭐 누구한테 보고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보호자? 제 이제 보고할 일이 있으면은 보호자분한테 알려드리고요. 네. 이제 별일이 없으면 제가 이제 그날 체크하고 상황이 이렇구나. 네. 제가 제일 많이 알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시군요. 어르신에 대해서 네. 제가 많이 알아야 돼요. 네. 그럼 혹시 이제 일을 하시면서 여성이 요양보호사 할 때 이런 점이 참 좋더라 이렇게 느끼신 점 있을까요? 예, 제가 느끼는 거는 그래도 직업이 있어서 자부심이 있는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디에- 그 직업적 매력. 예. 그리고 제가 단시간 일하면서도 또, 경제적 도움이라든지. 경제적 도움도 되고, 예. 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내가 어디에 네. 꼭 필요한 사람이다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나한테 경제적인 예, 도움도 예.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또 도움이 될 수 예. 있고. 그렇죠. 네. 네. 그렇군요. 반대로 이 요양보호사 하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 관련해서 여성분들이 좀 하기 힘든 네. 거 어떤 면에서 좀 힘들어요? 그건 침대에서 예. 휠체어로 옮길 때 좀 힘들고요. 예. 휠체어 네. 태워가지고 예. 병원 같은데 갈 때 예.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예. 그럴 때가 좀 위험하고요. 예. 힘들어요. 그렇죠. 어. 예. 혹시 엘리베이터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 엘리베이터 없는 곳에서는 모시고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못 하시죠? 그건? 예. 네네. 걸을 수 있으신 분은 계단을 움직이지만 안 그러면은 저희가 못 하고 예.
119라든가 아니면 다른 저기로 도움을 서비스를 받아요. 또 도움을 받는 예, 예.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를 이제 취득하기 전과 이제 실제로 이거를 경험했을 때 예. 이런 차이점을 많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실제로 그만두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어떨 많죠. 때 그만두시는 것 같아요? 어르신을 정서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보살펴 드려야 되는데 예. 이 보호자분께서는 또 틀릴 수가 있어요, 생각이. 보호자와의 의견 차이가 나고요. 네. 또 어르신들이 외롭다 보니까 시간이 저희는 정해져 있잖아요. 아, 그래도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어르신은 더 있다 가라고. 먼저는 더 오래 있었는데 벌써 가냐 그러고 저희는 시간 체크를 하고 다녀요. 네. 근데도 어르신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벌써 가냐고. 아쉬워서 그러시죠. 예. 그러니까 자꾸 못 가게 하니까 시간이 안 맞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럼 우리 선생님께서는 일을 하시면서 가장 힘들거나 슬펐던 기억 혹시 있으세요? 예, 치매 어르신인데요. 한 번은 이제 그날 방문하는 날 갔어요. 갔더니 변을 보셔가지고 벽에다 바르신 거예요. 막 발려가지고 냄새도 나고 역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었거든요. 예. 근데 막 벽에다 발랐으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그만큼 치매가 갑자기 또 심해지고 있는. 많이 심해지다 보니까 그게 좀 서럽더라고요. 벌써 하루도 안쓰럽고. 예. 너무 갑자기 또 하루 만에도 또 저렇게 될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반대로 보람되거나 기뻤던 일도 있으시죠? 예. 어르신께서 케어하시고 이 신체 운동도 많이 해드려요. 네. 저희가 체조도 해드리고 관절 운동도 해드리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좋아질 때도 있어요. 예, 좋아지면 굉장히 기분이 뿌듯하고 좋아요. 예. 그래서 저 때문에 이렇게 많이 좋아지신 거예요. 이렇게 좀 인식도 시켜주고 그러시죠. 아니요. 그리고 본인들도 내가 이렇게 좋아졌어. 막 그러세요. 얼마나 좋으세요. 네, 지금까지 현역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이신 요양보호사 최영희 선생님과 함께 직업 현장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어떤 요양보호사가 되고 싶으세요? 아무래도 앞으로 이제 어르신의 모습이 나의 미래 모습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좀 더 잘 해드리고 싶어요. 정성을 다하는 요양보호사가 되고 싶어요. 네. 오늘 그녀가 돌아왔다와 함께 하셨는데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떨려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하겠어요. 그래도 조금 알고 조금 있는 다 하시는데. 것도 네. 말이 떨려가지고 제대로 표현을 못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많은 도움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 보시는 시청자분들이요. 우리 이제 정말 나도 한번 도전해봐야겠다는 그녀들을 위해서 응원 한 말씀 해주세요. 일을 하면은 참 보람도 느끼고요. 활력도 생겨요. 예, 그러면 이제 모두 우리 요양보호사 한번 도전해보세요. 네. 꼭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사회죠. 그런 사회에서는 상대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가 더욱더 중요할 텐데요. 아이부터 장애인, 그리고 노인들에 대한 복지가 지금보다 더 강화된다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 보호자들도 안심하고 웃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복지의 시작이 바로 이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의 증가와 또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 개선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왔다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 특집 노인 돌봄 서비스 편,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직업 정보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